네, 교수님들 이제 젠보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하기 심화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보드가 실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면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 장점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교수님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 수업에서는 젠보드를 이렇게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젠보드 수업 도구로 활용하면 이런 점이 좋다. 크게 5가지로 한번 제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론 개별 학습도 가능하지만 협력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한 페이지에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모든 학습이 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메모 작업, 포스트잇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실물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아이디어를 나눌 때 혹시 이제 버려지는 포스트잇에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환경 친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각 가독성이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포스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특히나 뭐 아이덴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모으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뭐 그리고 컬러별로 이렇게 나중에 분류할 때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펜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기나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스를 붙이고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필기로 할 때 알찬 발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하는 어떤 터치펜이 있다면 터치 어떤 화면이 이 젠보드에 활용이 된다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 활용하실 때 혹시 전자칠판이 내 강의실에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붙여넣는 기능도 있어서 물론 영상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이들이 이제 개별이나 협력적으로 어떤 발표자를 만들 때 사진을 집어넣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효과적인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로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프레임마다 사진 파일이나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나 이건 중요한 발표 자료고 어떤 학습 자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인쇄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젠보드가 수업도구로 굉장히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용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어떤 주제, 그러니까 계절별 날씨 조사를, 그러니까 개별로 일단 개인 학습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 덩어리 개념, 이제 계절별 날씨 조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어, 이- 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개인 학습 활동인데 젠보드별로 출석 번호별로 페이지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임에서 보면 1번부터 30번까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학번 있죠. 이제 또는 학번별로 이렇게 뭐 한다거나 부여를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이 안에 프레임마다 자기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각 페이지당 자기 공간으로 이제 같은 내용의 어떤 계절별 날씨 조사했던 내용들이 모아져 있고 그게 하나의 학습 자료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이제 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했던 이제 각 프레임마다 다른 친구들이 했던 작업을 보면서 또 대리 학습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역시나 개인학습 활동인데 여기서 보면 개별마다 이제 이렇게 했던 뭐 이미지 자료, 포스트잇, 뭐 이렇게 그리기 자료, 네, 그렇죠.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것들을 직접 글씨를 작업하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네, 발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이제 개인별 학습 활동의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발표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접근이 가능한 사례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별 협력학습인데요. 물론 이 주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떤 수업, 어떤 교과의 내용인데 그 교과에 어떤 모든별로 협력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젠보드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까? 이제 이거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이런 식으로 모든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별 주제가 있다면 교수님도 어떤 큰 주제 안에 세부 주제들이 이렇게 좀 나름 주제별로 있다면 그거별로 이제 문화유산을 정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자기가 맡은 내용을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모둠별로 페이지에 이제 젠보드 페이지에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공유 드라이브를 써서 이제 뭔가 연동을 시키기도 했네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꼭 공유 드라이브를 쓰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둠별 협력 학습할 때 이렇게 이제 뭐 고구려네, 뭐, 네, 백제네, 신라네, 가야네 이런 식으로 각 모둠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둠별 협력학습 해가지고 모둠별로 하나의 페이지를 완성을 해서 역할 분담을 좀 해서 뭐 같은 생태계인데 너는 초원, 뭐 정글, 사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 뭐 다양하게 이미지도 쓰고 글씨도 쓰고 이렇게 해서 완성될 수 있게 이미지도 놓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협력학습이 되게끔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업 중에 어떤 이제 국어 수업인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는 거, 그리고 모든 학습 활동으로 문단별로 중심 내용 정리하고 뭐 중심 내용의 글의 구조를 찾아보고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이 일련의 활동을 네. 예, 이게 워크시트랬다면 이 워크시트를 젠보드화에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발표를 하면 그게 수기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아니면 파일로 하기 때문에 이 파일에 어떤 공유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젠부드화해서 구조화를 시키면 이건 기록도 되어 있고 다운로드도 이제 PDF나 네,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학습 자료로 굉장히 워크시트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등등의 젠보드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글 젠보드를 사용해서 내 수업 때는 어떻게 활용하지? 모둠학습, 개별학습, 근데 발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표 자료를 할 때 남의 거 발표 자료를 그냥 보는 것만 아니고 이제 한 젠보드 안에 프레임마다 또 아이들이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대리 학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기록이 또 되어
그러니까 웹상의 기록뿐만 아니고 다운로드가 가능할 때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교수님께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젠보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하기 심화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